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목표 쓰기를 합니다. 특히 돈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은 나는 월 500만 원을 벌고 있다.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 나는 100억 원을 벌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같은 목표를 쓰더라도 시각화를 적용한 목표 쓰기를 하신다면 현실화하는데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 라는 것을 들어보셨고 믿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쓰고 시각화를 하고 확언을 해봐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에 담긴 내용 3가지를 참고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진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반드시 누군가의 이념이나 사상이 개입되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입식 교육과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내가 하는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생각의 첫 단추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끼워진 것이 아니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 문화 등으로 생각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남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과 생각들이죠.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직장은 전쟁터이고 밖에 나가면 지옥이야. 돈은 밝히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돈을 많이 벌려면 엄청 노력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잠재의식에서 나온다면 원하는 것을 현실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려면 잠재의식에 형성된 믿음을 점검해보고 원하는 목적에 부합한 믿음을 새롭게 형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주도권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반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힘들고 자꾸만 뭔가 잘 안 풀리고 삶이 꼬이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선순환이 되어지는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내면에 새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표 쓰기, 시각화, 확언 등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은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목표에 부합한 생각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된 생각 습관은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태도를 만들고 점점 좋은 결과를 현실로 가져다 주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이 결과, 곧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 공식이 바로 삶을 180도 뒤집을 수 있는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표 쓰기를 어떻게 해야 꼬인 인생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지 3가지 핵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혹시 목표 쓰기에 적는 목표를 왜 세웠는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보다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왜 이 목표를 세웠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조금 더 와닿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올해 책을 100권 읽는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내가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 나의 지식을 좀 더 쌓기 위해 책 100권 읽기가 목표라면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게 나의 목적인가? 그리고 왜 이런 목적을 세웠는가? 생각을 해본 후에 목표를 써야 합니다. 나는 10억 원의 돈을 벌 것이다 와 같은 목표를 세우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억 원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나요? 꿈에도 그리던 원하는 집을 산다든지 또는 그 돈으로 금융소득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그 돈을 활용해서 세계 일주를 1년간 떠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 쓰기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명확히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스토리를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월 1,000만 원을 달성한다를 목표로 쓴다면 월 1,000만 원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를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즉,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두는 것이죠. 그 목표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 스토리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해피엔딩 스토리로 연결한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한 달을 목표로 하기보다 세계 일주 여행을 해서 나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혹은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가족이 모두 행복해, 정말 최고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네 라고 만족스러워하며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띠는 해피엔딩의 스토리로 진행되는 식으로 말이죠. 즉, 시각화가 담긴 목표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행의 결말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인 것처럼 마지막에 행복하게 웃는 것까지가 목표의 흐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죠. 나 스스로의 인생을 반드시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바라보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 원을 벌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쓰시는 분 계시죠? 혹시 이 목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던가요? 100억 원? 벌면 너무 좋지. 좋긴 좋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벌어본 적도 없고 너무 큰 돈이야 하면서 괴리감, 중압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100억 원 달성? 나도 할 수 있지. 돈 버는 건 쉽고 세상은 풍요로우니까. 또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못할 것도 없지. 이런 생각들로 편안함 혹은 설렘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전자의 경우시라면 내가 100억 원을 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끔, 말도 안 된다고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한계를 결정짓는 생각이나 말은 무엇인가요? 이걸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목표 쓰기를 하는 이유이자 막상 해봐도 현실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인생의 답은 생각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중 5%, 즉 2,500개에 해당하는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 95%, 즉 47,500개에 해당하는 생각은 잠재의식이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잠재의식에서 떠올리는 생각을 잡념이라면서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는 마치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탄 개미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잠재의식을 코끼리라 비유하고 의식을 개미라고 비유를 한다면요, 코끼리 위에 올라탄 개미가 미국으로 가자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코끼리가 아프리카로 가버리면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코끼리를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현명한 개미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코끼리 위에서 훨씬 수월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 코끼리로 비유했던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스킬이 바로 목표 쓰기, 상상하기, 확언인 것입니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47,500개의 생각에 원하는 것이 묻히지 않도록 100번씩 100일간 목표 쓰기를 하는 것이죠. 글은 반복해서 쓸수록 뇌의 사고회로가 점차 뚜렷하게 생기고 이후 잠재의식의 습관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은 목표에 부합한 생각들을 띄워주거나 일상생활 중에서 눈에 띄도록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목적이 그려지는 목표 쓰기를 하는 것이 시각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나는 100억 원을 벌 것이다 와 같은 목표를 썼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현실화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과 자신과 스스로의 삶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행동,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해요. 이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점수, 같은 등급의 학생을 놓고 실험한 데이터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는 너가 노력해서 공부하면 1등까지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줬고, 또 다른 한 학생에게는
너는 노력해서 공부해도 상위권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은 학생은 상위권에 무난하게 진입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은 노력의 결실이 좋지 못했죠. 생각이 현실이 된 겁니다. 심지어 생각에 한계를 두지 않은 학생은 공부할 때에도 집중력이 높았다고 해요. 생각은 행동의 질조차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실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돈 때문에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간 한 여성이 금전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벌어봤자 1억이야. 여성분은 점을 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을 되뇌었고 그 말은 곧 잠재의식에 콱 박혀버렸죠. 난 어차피 벌어봤자 1억도 못 벌어. 이 생각의 결과물은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사례가 어리석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건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10억 이상 버는 건 저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목표를 쓸 때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느껴지신다면요. 잠재의식에 형성된 믿음 때문에 현실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 부정, 한계 짓는 생각을 잠재의식에서 정화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잠재의식에 새겨진 이 믿음은 바로 삭제가 되지는 않고 마치 더러운 물이 담긴 물컵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서 정화시키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좋은 그림, 좋은 동영상, 좋은 사진, 좋은 책,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느낌의 음악, 좋은 말, 좋은 문장, 좋은 것을 수시로 듣는 것이 좋죠. 그리고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비난하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계를 정하는 사람 또는 매개체를 완전히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로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생각의 주파수 역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말만 들을 수 있도록 채널을 고정시켜 보세요. 딱 100일만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3번째로 숫자 100에 담긴 신비한 힘을 소개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0이란 숫자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를 이루는 힘 말이죠.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었을 때야 성질이 바뀌며 끓잖아요. 사람도 임계점을 넘기는 큰 시점이 100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주기가 100일 기준으로 새롭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00일은 사람의 심리 구조가 바뀌는 기간이고 사람의 에너지를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든 100일을 꾸준히 하면 꼭 무언가는 변화가 옵니다. 작게는 3일, 7일, 14일, 21일 이러한 숫자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시스템화 시켜주는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 우선 3일 해보시고 7일을 채워보시고 14일을 진행해보시고 21일을 채워보시고 100일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무리 천재라도 꾸준히 하지 않고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늘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목표를 쓰기 전에 목적을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목적까지 그려지는 목표 쓰기를 하자. 두 번째, 목표를 바라보는 느낌이 편안하지 않거나 중압감을 느낀다면 잠재의식에 형성된 믿음을 바꿔야 한다. 한계를 결정짓는 생각에 지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보자. 세 번째, 더도 덜도 말고 우선 100일만 딱 해보자. 100일이 힘들면 3일, 7일, 14일, 21일 이렇게 늘려가 보자.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어치버였습니다.